그래서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봐볼게요. 2008년생이니까 11살이죠. 11살. 네. 그래서 네팔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뒤에 빨간색이 연속적으로 나왔고, 이 좌측편에서 빨간색이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우측편도 빨간색이 상당히 많죠. 그럼 이것은 눈 깜빡임이 아니죠. 눈 깜빡임이 아니에요. 눈 깜빡임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연속적으로 나와버렸거든. 그러면 이 델타파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측정이 정확했느냐를 먼저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측정할 때 이마에 땀이 정확하게 제거가 됐느냐. 만약에 제거가 안 됐으면은 여기를 완전히 이마에 딱 물기를 딱 없애고 측정을 했으면은 빨간색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물기가 좀 있잖아요. 그럼 저렇게 빨갛게 나와버리거든. 이게 빨갛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측정할 때에 그러한 주의가 제대로 기울어졌는지, 그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죠. 측정할 때 이마 깨끗이 닦고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측정을 했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저렇게 빨갛게 나왔을까? 이제 그 빨갛게 나온 이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다음 또 하나 이 네파에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길게 나온 것들이 처음부터서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계속 길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나온 것들은 이제 눈을 심하게 깜빡했거나, 아니면 몸을 움직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뇌에서 나오는 신호는 절대 안 돼요. 뇌에서 만일에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델타 리듬이거든. 델타 리듬. 델타파에 대해서 이 델타파인데 폭이 아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델타파가 있어요. 그런 파가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로스펙으로 뇌파를 이렇게 쭉 찍어보면 뉴로스펙의 원시 뇌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막 나온 것들이 있어요. 몸 움직였을 때 신호거든요. 이게 강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FFT, 우리가 이거 이제 스펙트럼으로 변환을 했을 때에는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온다. 꼬리가 길게. 이게 움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폐아들은 안 움직이고 있어도 이렇게 나와요, 뇌파가. 자폐아들은. 예, 그래서 왜 그냥 걔들 뇌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안 움직여도 이렇게 나와요. 워낙 느린 뇌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보면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신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와서는 막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얘가 긴장했구나. 이건 긴장한 거예요. 긴장한 거. 이 뇌파를 찍을 때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장한 거예요. 긴장을 하게 되면은 얼굴 근육이 이렇게 딱 당겨지면서 이 정기적인 흥분도가 높아져요. 피부 자체가. 그래서 뒤에서 빨갛게 떠버립니다. 그리고 흔들림 신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게 되죠. 굉장히 이 몸이 흥분돼 있거나 굉장히 긴장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로 본다고 한다면은, 얘는 ADHD겠네. 나이가 있기 때문에. 11살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거든. 이렇게 흔들림이 많으면은 이건 ADHD거든요. 이게 ADHD 가능성이 있겠다.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흥분되고 긴장돼 있었거나 아니면 ADHD로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얘기를 못해요. 그냥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파수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도 주파수가 없어요. 안 나타났어. 왜? 델타파하고 세타파에 다 묻혀버렸거든. 뚜렷한 리듬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율동이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고. 여기서도 역시 뒤에 리듬에서 다 묻혀버렸어요. 단지 이 구간에서 델타파가 없거든. 세타파하고 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리듬이 나와 있는 것이 눈에 잘 안 띄어. 여기 좀 있죠. 알파파 리듬이 있어요. 있지만 별로 빈도수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11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12살이거든요. 12살. 그러면은 11살, 12살의 여자아이가 안정이 안 돼 있다. 그럼 이건 얘가 벌써 사춘기인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비정상 뇌파로 자꾸 안 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베타파가 그렇게 강하게 안 떴거든. 베타파. 흔들림 신호는 있지만은 베타파가 막 높이 뜨질 않았어요. 네. 자원의 균형지수를 보시면 여기 높죠. 패턴은 정상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좌측 내에 베타파, 세타파가 아주 높아요. 우측 내에서도, 눈을 감았을 때에도 오히려 더 높아져 버렸어. 델타파가 더 높아버려요. 이것도 굉장히 높고, 델타 세타파가 굉장히 높은 상태죠. 굉장히 높은 상태. 그래서, 얘가 어쨌든, 주의가 좀 산만하다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주의가 좀 산만하다는 것은 분명한 거. 그래서 이제, 좌우 균형이 깨져 있잖아요. 좌우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구나.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뛰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알파파의 세기가 한 2에서 3 사이에서 움직여요. 2에서 3 사이에서. 그래서 비정상은 아니죠. 정상이다 하고 판단하고, 여기 보니까 좌우가 완전히 어긋나 있어요. 좌우가 따로따로, 여기도 이미 좌우가 따로따로지만 특별한 주파수가 눈에 안 띄어요.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이거죠. 9Hz라고 10Hz에서 나오는 우측 내에 9Hz, 10Hz에서 나오는 이 리듬. 그 다음에 6Hz에서 나오는 이 리듬. 우측 내에서. 요 세 개의 리듬을 보는 겁니다. 6Hz, 9Hz하고 10Hz. 13Hz에서 나오는 거, 요것은 이제 예로 놓고. 그러면 우측 내에서 6Hz하고 9Hz하고 10Hz, 이게 리듬으로 존재하는가를 판단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없을 경우에는 이걸 봐야지 돼요. 보니까 세타에서 빨간색이 없어요. 막대가 없다고. 조그만하게 좌측으로 살짝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눈을 떴다 감았다 했을 때 이 세타 리듬이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 얘기죠. 지속적으로 나왔다. 안 좋은 시그널. 즉 6Hz 세타 리듬이 얘한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눈을 뜨나 감으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세타, 6Hz 세타 리듬이 있다는 얘기죠. 6Hz 세타 리듬이면 굉장히 안 좋거든. 11살짜리한테서 6Hz 세타 리듬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얘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주의 산만입니다. 이 경우는. 그 이제 병적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괜히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그리고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일단 뇌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측 뇌에서 9하고 11Hz에서 나오는 이 강한 리듬에서 이 두 개의 뇌파 사이 중에 하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9Hz 아니면은 11Hz인데 그러면은 9몇 Hz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9Hz 아니면 11Hz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알파파를 봐야죠. 알파파가 짧아요. 좌측으로 갔으니까 얘가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수면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작다는 얘기는 다른, 이게 눈을 뜨나 감거나 상관없이 알파 리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리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 이따 문해 갖고 얘기했어요. 그다음 잔해를 봅니다. 잔해를 보니까 제일 높은 게 7Hz. 7Hz. 여기는 없어. 9Hz 리듬이 조그만하게 나오죠. 그래서 얘의 기초율동은 9Hz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지만 이 9Hz 리듬이어도 이 세타파 리듬이 더 강해요. 지금 세타 리듬이. 그러니까 이 아이의 기본적인 리듬은 9Hz다. 그렇지만 뇌에서 우뇌는 6Hz, 좌뇌는 7Hz 세타파가 지대 뇌파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순수히 뇌만, 주파수만 가지고 뇌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주파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파수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파수를 가지고. 이 뇌에서 몇 Hz 뇌파가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게 신경망에 대한 얘기거든. 신경망에 대한 얘기예요. 신경망의 활동이 주파수를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해도 돼. 그래서 얘는 그냥 뇌 발달상에서 11살이지만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 11살이 12살. 우리나라는 12살이니까. 첫 번째, 얘 현재 사춘기입니까? 사춘기 뇌파는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정렬이 안 돼요. 막 복잡하다고. 얘 지금 현재 사춘기입니까? 사춘기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지수를 딱 봤어요. 심한 우울증. 상당히 심한 우울증이네요. 왜 심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하냐? 전부 다 우울로 간 것도 문제지만 막대가 상당히 길어요. 그보다 더 심한 건 뭐냐? 6Hz, 7Hz 세타 리듬이 지배 뇌파다는 거. 이것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타파가 높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세타파가 높으면서 위로 올라가 있고 또는 아래로 내려가 있고 막대가 길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해요. 얘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춘기를 혹독하게 보내고 있는 거죠. 혹독하게. 그럼 엄마가 어떻겠어요? 아주 힘들죠. 얘 때문에. 얘가 감정적으로 자기를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막 대들고 엄마하고 싸우고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바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엄마가. 바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얘기를 못해요. 이런 상태면은 딸애가 절대로 안정적이지 못하거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알파파가 이렇게 짧아요. 알파파가. 여자들의 경우는 알파파 이렇게 짧으면은 생리하고 관계가 있거든. 생리하고. 우리 여러분들 1급 강의 들으셨을 때 생리적 변화에 따른 뇌파 변화,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리 때에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부족하거든.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뇌 활동,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뇌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초율동의 주파수가 느려져.
빨라지지 않아. 느려지게 된다고.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 기초율동 주파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경우 생리 때 뭐 도벽이 생긴다든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출혈로 인해서 뇌 기능이 비정상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라고 이해를 해야지 돼. 얘가 딱 그런 거예요. 얘 이제 초경했구나. 나이를 보고 아 이제 초경이겠구나. 그렇게 짐작한 거죠. 초경 중입니까? 네, 맞다는 거죠. 초경에 사춘기까지 왔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그걸 가지고 맨날 엄마랑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그러한 이 생리적인 변화가 몸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단계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나이, 주파수 이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약간의 의학적인 상식을 붙인 거죠. 나이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부모한테는 아주 정통으로 딱 찌르는 얘기잖아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만 딱 찔렀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거 얘를 좀 어떻게 마음을 좀 잡아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춘기 아이들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이 돼요. 훨씬 부드럽게 사춘기를 넘어갑니다. 이 심적인 안정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 부모하고의 갈등도 적고 아주 좀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1년 계약 탁 하고 갔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뭐 특별하게 병이 있다 뭐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의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은 뇌 상태만 얘기해 주면 돼요. 주파수 찾고 몇 헤르츠 리듬이 존재하느냐 그것만 딱 보고 우리가 책에서 우리가 그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 그것만 잘 익혀서 설명만 하시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타 리듬이 강하기 때문에 산만해. 그래서 무조건 훈련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정서적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산만한 데다가 정서적인 불안감 이것까지 있어서 이거 무조건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불안하고 우울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에 0.8, 0.5잖아요. 이 수치가 0.3이면은 벌써 차이가 50%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이 수치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불안이에요. 무조건 불안. 네. 그래서 얘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이게 싱글 피크 하나가 딱 뚜렷하게 솟구치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다고. 그랬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이것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리듬이 뇌에서 발생되고 있느냐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세타 리듬, 우뇌에서 6Hz, 좌뇌에서 7Hz 세타 리듬이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율동으로서는 9Hz 존재한다. 근데 그게 불안정하다. 그게 너무 짧다. 이 자축으로 해서 수면 잠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짧고
좌우가 맞질 않았기 때문에 좌우 불균형이 존재하구나. 그러면은 정서지수하고 주의지수하고 활성지수 딱 보는 거죠. 이거 59에서 70이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부정적이라는 뜻은 상대방 말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의심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심이에요.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자기를 보호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정적이라는 의미예요. 네. 나를 보호하는 보호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게 뭡니까? 내성적이죠.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네. 이게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더 친화적이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굉장히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친화적이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도 너무 부정적이어 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거고, 너무 긍정적이면 너무 상대방을 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친절을 베푸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지나친 친절. 굉장히 사람이 불편해지거든. 그게 너무 지나친 긍정이에요. 얘는 지금 11점 차이기 때문에 이거 지나친 부정으로 보는 겁니다. 지나친 부정. 지나친 부정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자기 보호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 보호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뭔가 엄마한테서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이해를 해주고 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뭔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엄마가 지금 그렇게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부모 상담해야지 돼요. 부모 상담을 하고 부모한테 당신이 이 아이가 이러이러하니까 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상담을 할 때에 얘는 가급적이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부모하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 하거든요.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아주 그냥 폭탄처럼 그냥 꽂힌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가 아프니 어쩌니 이런 건강적인 얘기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결정적이지 않는다면. 네. 그 하지 마시고 오로지 뇌에 대한 얘기만 딱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면은 상처만 줍니다. 그건 절대 상담 기법에서 아주 최악의 상담 방법이에요. 네. 반드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반드시 같이 줘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제가 그런 지적을 딱 했을 때 엄마가 이제 그동안에 그 어려웠던 그 상황 때문에 눈물이 막 복받쳐서 터졌지만은 제가 이제 해결점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거 훈련을 하세요. 훈련하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등록을 딱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다 병이 한의원을 갔을 때하고 그 양방병원을 갔을 때하고 의사들 태도가요 전혀 틀려요. 양방병원 의사들은요 말을 안 해요. 오면은 예 입원하셔야 되겠네요.
어디가 좀 나쁘네요. 정밀검사 합시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요. 한의사들은 점쟁이가 돼야지 돼. 말이 많아. 훨씬 더 친절하다. 훨씬 더 친절해요. 네. 근데 말투를 딱 보면은요, 둘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을 까요. 네. 말을 까요. 이리. 앉아요? 네, 앉아요. 닦고. 별로 상태 안 좋네. 요자가 안 들어가, 요자가. 예? 이제 좀, 겸손한 의사들은 이제 요자를 붙이죠. 근데 많은 의사들이 보면 요자가 없어요. 끝이 그냥 잘라, 저들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해야 되거든. 예, 상대를 제압을 해야 자기 말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까버려요. 처음부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말을 까버려요. 그래서 상대를 제압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미리 주의는 딱 주죠. 주의는 주지만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단정적으로. 그것도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안 그러면은 딴 데 가거든. 또는 딴 생각하고 막 의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 사람은 세상에서 아마 제일 의심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한테는 말을 사정없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어잡겠구나. 제가 그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상담할 때는 단정적으로 딱 잘라버려요. 그냥. 이거 심각하네요. 아예 그냥 딱 까버려요. 그럼 얼굴색이 사색이 딱 되죠. 그래 놓고는 훈련하세요. 그렇게 가야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어요. 신뢰를 안 해버려요. 신뢰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랑 상담을 할 때에도, 그래서 제가 병에 대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파수만 갖고 딱 얘기를 하고, 뇌의 건강은 10Hz입니다. 근데 당신은 몇 Hz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렇게 막대 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뇌파만 갖고 순수히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자기가 모르는 거거든. 뇌파에 대해서 아세요?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르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야. 전문가한테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자기들이 모르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을 어영부영 얘기하면은 신뢰를 안 해요. 이 사람 실력이 좀 그런 것 같네. 이런 느낌을 가져버린다고. 네, 이런 경우 딱 보고 6에서 7Hz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건강하네요. 막대가 짧으니까 얘가 좀 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상담하면은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고 10Hz. 얘 똑똑하네요. 보통 애가 아닌데요. 이거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딱 끊어서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딱 끊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스킬이에요, 스킬. 상담 스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럴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단어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렇습니다. 딱 잘라야 된다. 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의 협박은 필요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네. 상대방이 만일에 제가 이런 아이, 지금 이 두 번째 봤던 아이를 상담을 한다. 그럼 얘는 부정적이고 우울이거든. 부정적이고 우울이면은 상대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그 말이에요. 심각하네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는데? 협박을 하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만.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맨날 부모랑 싸우고 성격이 아주 지랄 많네.
정서적으로 막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편하게 살겠냐고. 즉 강하게 그냥 확 길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충격 먹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지? 깜짝 놀래죠. 그래 놓고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 거죠. 훈련해. 그럼 이거 금방 없어져. 그렇게 해야지 말이 통해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도요, 간단해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 많이 하면은 허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해요. 네. 핵심만 딱 얘기하고 그 말 한마디, 그 핵심도 단정적으로 딱 얘기하죠. 딱 불러다 놓고 이거 암 상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암 상기일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 네. 이거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딱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 우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상대를 딱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제압이 해야 내가 그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회원 등록을 안 한다는 것을 알아요. 회원 등록, 1년짜리 회원 등록, 우리 400만 원, 500만 원 하는데, 예, 그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돈이 쉽게 나오겠어요. 아주 강하게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그 돈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 드리는 것은 뇌파에 충실한 설명을 하시라는 거. 그 이상의 그 필요 없는 얘기들은 필요 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폐 뇌파들은 많이 보셨잖아요.